박철웅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셨죠? 네, 오늘 특강이라서, 그리고 또 원래 그 정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많이들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장례가 꽉 찼어요.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멀리서도 오셨다. 대단합니다. 서울에서도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경제 축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야전구 1등병 박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특강 시간에는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뉴페이스 이제 새롭게 이 암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해서 연차가 계시는 분, 그리고 여행도 다녀오신 분, 이런 등등 여러 레벨의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포커스를 한 군데에다 맞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삐리 꽂히는 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많은 파트너들한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그 여행담, 두 리더님의 여행담을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여기 또 몇 분이 더 계세요. 이번에 여행 다녀오신 분이. 근데 다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나 봐요. 저도 사실은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특별하지 않겠어요? 저 1등석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국회의원 공간 같은 그런 공간에서 2층 집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네, 궁궐 같아요. 늘 항상 여행 갈 때마다 그런 궁궐 같은 여행을 저는 3번 이상을 해요. 리더십 세미나, 에메랄드 여행, 다음에 FC 여행.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행을 참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받는 축복이 정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분에 넘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기껏해야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중간중간 때마다 사실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우리 여행담을 딱 얘기하면 여행담 얘기하면서 내가 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행 꼭 아메에서 고생해주는 여행을 반드시 꼭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까 뒤에서 듣는데 이번에 푸꾸옥을 또 한 번 갔다 오고 2번째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리얼하게. 그래서 지금 여행담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장미리 리더님, 송영수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덕분에 될까요? 네. 네, 오늘 제 제목은 있어요. 오늘 아메이 사업의 비전 그리고 가치, 그게 제목인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메이 사업 비전 있죠? 그렇잖아요. 내 잘못 물어봤어요? 비전이 있고 또 가끔 할 만한 가치가,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사업 시작할 때 하고 한참 진행할 때 하고 한 10년차 때 하고 20년차 때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그 비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가치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가치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년차예요. 돌아보니까 도대체 이 아메이의 넓이와 크기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요, 가진 자가 진리라는 거 여러분 살아봐서 할 거예요. 가지지 못하면은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정말 가지지 못하고 명예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권력도 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한테 가진 자의 목 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아메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평생에 만나서 또 어떤 도구와 다를 만큼의 큰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단 꾸준히 해서 그야말로 그런 가치와 비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네트워크에 도달했을 때 한해서 그 가치와 비전이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말이요? 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요. 예, 그럼 도대체 암이 갖고 있는 가치 어떤 걸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만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기초적인 가치가 뭘까요? 아멘 사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가치. 말이 어려운가요? 돈. 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사람다운 행세 그리고 사람다운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마르지 않는 옥날샘처럼 표주박으로 계속해서 고인물을 떠내고 계속해서 고이는 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 그 100만 원이 다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처럼 나오는 그런 소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하기 원하세요? 뭐 당연하죠. 그죠? 뭘 말이라고 물어봐. 당연히 연금성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월급 100만 원은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월급에 같은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 그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월급 100만 원이라는 건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얻어내는 그런 소득인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제로가 되는 물거품 같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형 소득의 100만 원을 꾸준히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잠자리에 들 때 계속 위관이 찌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연금 1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연금 100만 원이라면 얘가 달라요. 자고 있을 때도 나오는 돈이야. 아까 얘기하는 그 표주박으로 물을 떠내도 계속해서 고이는 그런 돈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구장에 있어도 나오고요. 노래방에 있을 때도 나오고요. 화투 칠 때도 나와요. 그쵸? 그게 평생으로 이어지는 100만 원이라면요. 여러분들 있죠? 누구는 그럽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행복할 수가 있다고. 그쵸? 우리 아베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가치는 그 연금 100만 원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게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돈이에요.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건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내버려 뒀는데 이 건물이 지가 알아서 건물을 복제해 나가. 그래서 건물이 점점점 자라나는 그런 스스로 살아서 숨쉬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서운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그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 100만 원이 나중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 300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병도 낫게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그 생각만 갖고도 여러분들 병이 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한 그 300이라는 가치는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가정 많습니다. 집단 자살 참 가슴 아파요. 그거 보면요. 자살하는 그런 집단 자살하는 가족을 보면 거의 대부분요. 돈 문제예요. 그렇죠? 그 잘난 몇백, 몇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월 300만 원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만 만들어 온다 그러면 내 가족을 내가 지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월 300 정도가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이라면은 적어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된다. 가족을 지키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월 300짜리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물론 공무원 출신으로 수십 년간 근무했었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연금 300만 원을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골골할 때까지, 눈 침침하고 손발 떨릴 때까지, 그리고 그야말로 운신이 어려울 때도 매달 3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만드는 진짜 연금성 가치,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메이 가치지 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있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월 1000 정도가 연금처럼 나오면 어떨까요? 월 1000 정도가 연금처럼 나옵니다.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서요. 최소한의 귀족 삶은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 1000 정도가 꾸준히 나올 때 이미 저는요. 귀족의 초보 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보 귀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자,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옷을 사러 갔는데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어때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누워 있는 옷들, 그쵸? 딱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격 한번 보고 그잖아, 그죠? 그거와 상관없이 서 있는 옷들에 눈이 가는 정도? 그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런 옷들을 몇 벌 사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 그리고 해외 여행을 자주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빠 고래가 뭐야? 애들이 물어봤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고래의 형상을 그림책을 넘겨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빠보다 고래 짐 싸라 보러 가자 하고 남태평양 가서 실제로 바다에서 숨쉬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월천이 연금처럼 나온 수준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될까?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메이가 보상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꾸준히 들으면 그 방법은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죠? 놓지만 말고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메이가 안정적인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죠?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자, 한 달에 1억 정도가 죽을 때까지 하는 연금성 소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인생이 될까 하는 그게 문제야,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인생 됩니다. 된다고 믿으면 돼요. 반드시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장표에서도 맨 마지막 장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가서 성취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장표 비슷한 게 나왔죠? 여러분들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1억 정도예요. 그게 연금성 소득으로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홍경수 리더가, 그 홍경수 리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초기 때, 그 GP 때인가? 그때 그 스피치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자기는 옷을 매번 백화점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핀업 될 때마다 내가 점 찍어놓은 옷을 하나씩 사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핀보다 옷 사는 속도가 더 빨리 가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 막 웃었던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옷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요, 이제 한 월 1,000 정도 이상 되면요, 옷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야말로 그 원풀이, 한 풀이를 옷으로 다 푸는 것 같아. 방이 4개가 있었어요. 4개 중에 3개가 옷방이야. 그것도 모자라. 그래갖고 화장실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폐쇄하고 화장실을 옷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옷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다 넘쳐나다 보니까는 너무나 이제 옷이 많아지면요, 한동안 그걸 또 반 이상을 또 정리를 합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바자회를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요. 나중에 교회 사람들 만나고 와서 많이 보던 옷들도 참 좋은 옷을 많이 샀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옷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래 원래 옷에 대해서 욕심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릴 수 있으면 되지 뭐. 추울 때 좀 춥지 않게 그 두툼하게 입으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다른가 봐. 아니 홍경숙이만 그런가? 다 그래요? 네. 다 그렇다고 하대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옷이 정리되면 또 옷을 사기 시작해. 또 가득 차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에 옷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길 가다가 심심해서 백화점 들렸더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샀어. 그게 일주일에 2번 정도 되거든요. 늘 그래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내내 한 벌이나 2벌 사고 말아. 한번 그래 물어봤어요. 요새 왜 옷을 사는 게 이렇게 뜸해하고 물어봤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트리플 다이아몬드 때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연봉이 한 8, 9억 정도 됐을 때예요. 꽤 괜찮았죠, 그죠? 자, 왜 요새는 왜 옷을 좀 백화점 자주 안 들리는가 보네? 한번 물어봤었어요. 옷이 느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고 싶은 옷이 없어지더래. 이해되세요? 그게 연봉 10억짜리에 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물가가 많이, 요새 정치가 어려워져 갖고 물가가 많이 상당히 뛴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우리 파트너들이랑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계속해서 내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영수증 계속 받아와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하루는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6만 원을 끊어야 되는데 60만 원을 끊었대. 난 몰랐어. 동그라미 하나를 더 큰 거야. 그것도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갖고 그걸 다시 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60만 원 끊었는데 왜 얘기도 안 했냐고. 나 몰랐다고. 그래서 얘가 좀 별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있죠. 이 정도 위치가 되면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형이하학적인 얘기예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서 가장 낮은 물질적인 비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다면 이 아메이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한번 태어나서 기왕에 한평생 살 거 쪼들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 뭔가 그래도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지시키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시간적인 가치 한번 볼게요. 시간적인 가치.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직장 생활하는 내 친구들, 이제 거의 대부분 나왔지만은, 보면은 뭔 일 하더라도 바빠서 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가 스케줄을 맞춰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면요. 딱 하루를 정할 날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다들 이렇게 바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는 놈들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 시간을 딱 정확하게 하루를 딱 잡는데 1년 걸려. 1년 만에 그 밥을 먹어야 되는 아주 그러한, 그러니까 시간들이 많이 없는 거야, 쉽게 해서. 저는요, 사실 그래요. 오늘도 이 미팅 끝나고 나면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그 식사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하루 쉬어요. 그 다음에 모레는 하루 또 쉬어요. 그 다음에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날은 1월 1일이니까 쉬어야지, 그죠? 그리고 2일 날이 목요일 날 서울에서 또 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한 건 내지 2건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건 미팅을 했으면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요새는 쉬는데 음악 감상 같은 걸 많이 하고 책을 좀 많이 봅니다. 옛날엔 당구장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누가 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야 우리 저녁 먹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1차, 2차, 3차 노래방까지 다 제가 싸. 그리고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 노래방에서 맥주 마시고 우리 형제들 만나면 맨날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하고 맥주 마시고 얼마 전에 형제 모임 있었는데 늘 똑같아. 수십 년째 똑같아. 저녁 식사하고 노래방 가서 맥주 마시고 같이 놀고 그런 시간을 저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당구를 좋아하니까는 낮에 이제 같이 한참 일하다 보니까는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같이 당구 치러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당구장을 가. 그 당구장 가면 어떠냐면요. 거기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당구장에 항상 앉아 있는 사람 소위 죽돌이라 그래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직업이 없어가지고 또는 일당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건물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세 소득이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당구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에 낮에 나오는 사람은요 2가지 부류인데 그 2가지가 신분이 완전히 극에서 극이야. 중간이 없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내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정장을 하고 그리고 당구장을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죽돌이하고 한 게임 쳐. 그러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 한 당구장을 정해놓고 몇 번을 가요. 그럼 당구장 주인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은 보니까 죽돌이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는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는 저 건물주도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는가 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더라고 당구장 주인이. 그래서 제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물어봤지? 궁금하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앉아봐 해놓고서는 A4 이제 왔더라고. 스폰서 나 A.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회원이 돼서 15%까지 갔었어요. 저기 대전
저기 어디야 저 옛날에 그 싱킹빅 그 교육장 거기 있는 그 3층에 교육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 2층 당구장이 있었거든요. 그 당구장 주인을 그래서 내 파트너로 만든 얘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답해 주다가 15%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가치가 시간을 나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면요, 내 인생에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3분의 1은 잠을 잔대요. 8시간. 3분의 1은 일한대. 그리고 3분의 1은 뭐 한다 그러더라? 요새 뭐 해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하고 쉬는 건가? 먹는 거? 보통 그렇대요. 그런데, 자, 완전히 직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을 남을 위해서 쓰던 시간을 다시 나한테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책도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또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사회사업도 하고, 또는 종교행사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JOB, 직업이라는 정의를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이렇게 정의를 내는 사람은 사실 내가 살면서 3분의 1 정도는 자유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직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메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김일도 사장님이 계세요. 김일도 사장님 아시죠? 월드와이드의 탑리더분이세요. 그 김일도 사장님이 한 번은 많은 다이아몬드를 놓고서는 한 번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그때 막 다이아몬드 됐을 때였으니까 2001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월드와이드 다이아몬드를 전부 모아놓고 한 100조 정도 모았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그 김일도 사장님은 그때 아마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인가 아마 그랬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연봉이 이미 그때 가치로 10억이 훌쩍 넘는 그러한 그 리더였던 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100여 명의 다이아몬드를 앉혀놓고서는 김일도 사장님이 스피치를 합니다. 여러분 꿈 있지요? 하고 물어봐요. 느닷없이. 그랬더니 조용한 거야.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꿈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다. 나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김일도 사장님 하시는 얘기예요. 내 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이미 김일도 사장님이 이미 헌혈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다 학교를 짓고자 하는 거 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운동 이렇게 그 마라톤 그런 거 이제 막 시작하려고 막 그랬을 때였었으니까 아마 그런 종류 중에 하나에서 꿈을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꿈인데 그 꿈이 뭔지 아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약속한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 됐을 때 나는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게 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스크림 장사, 야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돼. 농담하는 줄 알았어. 예. 아니 이런 양반이 연봉 10억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게 꿈이래. 그걸 누가 믿어, 그죠? 그러니까 다들 웃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장난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옛날에 한참 더운 날, 그때 오영 리더하고 그때 청계천이 있을 때예요. 청계천 고가. 그 청계천 고가 밑을 지나가는데 그 더운 여름에 청계천 고가 밑에는 되게 덥거든요. 그걸 걷고 있는데 되게 더웠었던 거야. 그 밑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통,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통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거기서 팔고 있는데 얼망졸망 애들이 쫙 또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자자자 조용히 차 오니까 저 이쪽으로 비키고 자 한쪽으로 줄 안 서면 아이스크림 안 줘.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그 돈을 받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에다가 아이스크림 주어준 모습이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영우 리더하고 똑같은 생각이 나오자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거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나중에 다 성공시켜놓고 다 원하는 걸 다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호련히 빠져나서 아메이를 완전히 손을 놓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자. 그때 결단했대요. 기가 막히죠? 자, 그때 제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거 하나를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수 배웠어요. 저거구나. 저게 진짜 아멘의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멘은요, 여러분들, 내 삶에 있어서 수단이 돼야 되지 절대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보면요, 아멘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아멘에서 내 품에는 드시드랍, 왼쪽 품에는 드시드랍을 안고 오른쪽 품에는 더블 X를 안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응? 여러분들 그렇게 처절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가 힘든 거예요. 물론 1, 2년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평생 할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정말 목표는요, 행복하게 살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여야 되는 거야.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아멘은 도구일 뿐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실히 김일두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였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래, 나도 정말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을 처절하게 도구로 삼자. 그게 내 꿈이 뭐였냐고. 그때 당시 항상 보면요, 여러분들, 사람이란 게 또 날이 갈수록 변하잖아요. 그죠? 꿈도 변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꿈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멘을 통해서 다 이뤄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싸는 거. 그거 하고 싶어서 내가 아멘을 한다. 그때는 그랬었어. 그때 꿈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꿈이 뭐냐면 충남대학교 영문과 1, 2학번 되는 게 꿈이었어. 이상하죠? 내가 52세 되는 해에 다 손을 놓고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외국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영문과로 입학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 어학을 한번 전공해서 열심히 어학 연수도 좀 다니고, 그리고 그 나이 돼서 젊은 여학생들하고 미팅도 좀 하고, 미팅 주관할 거 아니야 누가, 그죠? 그럼 돈은 내가 내더라도 그런 거 삶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어학연수 가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충남대학교 영문과 1, 2학번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는 다음에 내 용돈벌이로 재밌게 붕어빵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참 특이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 참 처절할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지 않는 옹달샘에서 소득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만화가게 주인이 되든, 당구장 주인이 되든, 충남대학교 1, 2학번이 되든, 붕어빵 사장이 되든, 그 일을 하면, 내가 이루어놓은 거 어느 정도 이루어놓고 내가 용돈벌이를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아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재정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타임 리치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친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멘 하다가 보면요, 친구를 잃을까 봐서 아멘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잃을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이 잃을 줄 알았어. 처음에 잘 친하던 친구하고 아멘 얘기를 딱 했을 때, 야, 이 친구는 아멘에 대해서 안티 감정이 커. 그랬을 때 너 아멘 얘기하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좀 끊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잘 들으세요. 27년간 이 사업을 한 그 아멘 27년의 그 베테랑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멘을 통해서 술 친구들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은요, 무한히 만나요. 이 아멘 사업을 통해서. 그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가치였던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였는데, 저기 갔었어요. 초상집. 초상집 갔었는데, 초상집 20대 중반이니까 그때가 8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장례식장이라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보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 초상집이라 그래갖고 그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그 집에다 병풍 쳐놓고 뒤에 이제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앞마당에 돗자리 깔고 거기에서 화투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때가 나오는 음식이 좀 달라요. 재밌는 거는요, 보통 거의 대부분 그 초상집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은 육개장 그런 거잖아요. 그죠? 특이하게 개고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장례 음식이 개고기가 나오는 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기 신탄진 근처에 거기 있어요. 예, 있어요, 실제.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문화가 조금씩 그런 게 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요, 그 초상집, 그 옛날식으로 얘기할게. 옛날 그 초상집에 가서, 이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 거기 관련된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화투 치고, 놀고, 뭐 카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주는 게 예의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고인이 그때 90 정도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뭐 크게 모르겠어. 자녀들 내 기억에는 자녀들 중에 몇 명 정도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외에 거기 문상원 그 많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의상 같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화투 치고 그래 놀고 놀아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갔다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자꾸 이게 심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엉뚱할 거예요. 지금 어린 나이에 25살짜리가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문득 하게 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 열심히 살았어. 죽을 때쯤 돼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은 눈물을 흘려주겠지. 그 외에 누가 있을까?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 그 정도일까?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25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쓴웃음이 지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생각했었던 그 기억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아메를 통해서요, 15만 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우리 그랜드이글에서 미팅 나오는 사람만 200명이 나와요. 그리고 제 독립해서 사업하고 있는 1, 2, 3 앵커라인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나중에 내가 죽었어. 그랬을 때 나 때문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사람 인제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예의상 울어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아메를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메가 가지고는 세 번째 가치였던 거예요. 첫 번째, 아메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됐죠. 두 번째,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잡이라는 개념을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이 잡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돈을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잡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아메이 사업 제가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 12억이 넘는데 뭔 돈이 더 필요해요. 이 특강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연말을 의미 있게 한번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파트너들 제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같이 케어합니다. 같이 관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을 더 벌려고요? 아니에요. 명예를 더 얻으려고요? 세계 1등한 놈이 뭔 놈이 명예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중에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을 때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턱시도 드레스 입고 눈물 흘리면서 박주영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거 보려고. 그거 들으려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잡에 대한 개념을 달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 세 번째, 사람을 얻은 거예요. 사람.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친구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술 친구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하고 정말 살면서 그렇게 크게 별 의미 없었던 친구. 뭔가 같이 일을 하면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사기칠 만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알곡 같은 사람들만 이 안에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가 우리한테 주는 진정한 가치 27회를 이 아메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가 money rich, 두 번째가 time rich, 세 번째가 friend rich. 이 세 가지를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메이 사업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쉽죠? 아멘 사업 쉽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 그죠? 그런데 이론은 쉽잖아. 그죠? 자, 볼게요. 이론은 어떤 거예요? 그 이론은요, 27년까지 사업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3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뭔가 사단이 나도 난다. 제가 항상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해요. 하고 있는 일 하면서 남는 시간, 이따 뚫릴 시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세분해서 얘기하면 1년에서 2년간 꾸준히 이 사업 하다 보면 평균 잡아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연봉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소득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소득, 그러니까 본업에서 추가적인 소득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와 연봉으로 더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간 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진행을 했어. 그래서 이게 합계가 3년에서 5년이 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들어오면 월급처럼 매달 네트워크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며 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평생으로 이어지고 내가 죽어도 이 소득은 마르지 않아서 자녀까지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인세 소득처럼 연금성 소득이 마련되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가진 자의 몫이라는 자산 형태의 소득을 만들어준 게 아멘이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되는 무자본 사업이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 이것만 투자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부자가 되는 아름다운 윈윈게임 윤리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업이 이 아멘의 사업입니다.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4가지 원칙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패턴은 아주 간단하다. 바꿔쓰기, 미팅 전석, 흐르는 강물처럼. 맞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7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원리는요, 요만큼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모든 내용 진실로 사실이고요. 바꿔쓰기, 미팅 참석,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만 꾸준히 해서 27년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왔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쉽죠? 쉬워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복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는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멘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 사업 27년 했습니다. 아멘 하기 전에 그래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아멘에 지금 모든 걸 몰빵하고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뉴핀 중에서 세계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한 사람의 강의를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광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걸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 인생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돼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저 말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 경제적인 축복의 대를 잇는 그런 바탕 위에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요.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 바꿔쓰기 미팅 장소 흐르는 강물처럼요. 더럽게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놈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엔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럼 만만치 않게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네. 비전이요, 꿈이요, 친구요, 이 사업 같이 해서 경제 축복도 같이 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행도 같이 다니자. 얼마나 좋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통장에 2만 얼마 들어왔더라.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일이라고 하고 앉았냐? 10명한테 얘기하면 12명의 아메이가 피라미드라고 해요. 그때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얘기하면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딱 호응이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10명 중에 8, 9명 너나 해라 이 미친놈아 미친년아 자꾸 그쵸? 그래요. 그걸 견디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영예를 얻겠다고 그쵸? 아멘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멘 한다고 시작했을 때 왜 괜히 저런 놈한테 내가 이딴 소리를 들어? 내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손을 넘겨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것도 재밌는 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시작해. 근데 6개월 딱 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요거밖에 안 나.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 여기 지금 동의하는 사람 대부분 다 동의할 거예요. 정말 원칙대로 했거든. 미팅 빠지냐 말아서 계속 빠지지 않고 왔어. 그리고 바꿔쓰기 뭐 그동안에 아메 저 슈퍼에서 예를 들어서 2080 치약 뭐 럭키 치약 하이한 치약 맨 이런 걸 쓰다가 아메 그 글라이서 치약으로 바꿔 쓴 지 6개월 됐단 말이야.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썼어. 내가 몸에다 바르는 뭐 바디로션, 핸드로션, 내가 무슨 화장품도 무슨 기초 화장, 색조 화장 다 바꿨단 말이야 아메이로. 그렇게 해서 하라는데도 정말 6개월 동안 철저히 열심히 했어.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게 나하고 너밖에 없어. 이거 환장하겠거든. 얘도 보니까는 팀이 해. 얘 그만두면 네트워크 보고 도라미 타고 그래. 이게 되는 기업 마는 기업 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영자마가 전화와서 WX 2개를 반품하겠다네. 이 과정 중에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만만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90%예요. 사실은요. 아메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 본인도 알아.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만만한 거 아니다. 야, 그거 돈 안 돼. 이러면서 나가요. 이게 만약에 근데 돈이 안 되는 거면 나 같은 사람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여행 다녀온 사람, 여행 발표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 그래? 에이, 그게 물론 있겠지.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 있겠지. 근데 몇이나 되겠냐, 야. 응? 1000명 중 하나, 100명 중 하나지. 맞아요. 100명이 하나, 1000에 하나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서야 성공할 수 있겠냐. 야, 그 헛된 불 켜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제가 그때가 수석 다이아몬드 때였어서 200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의 일이네요. 파트너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신랑을 좀 만나달래요. 근데 신랑이 머리는 똑똑한데 아주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얘기 들으면 잘할 것 같은데 자기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첫 인상이 어떠냐고 좀 그랬어. 그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반팔 반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조그만 교자상에다가 소주하고 마른 오징어를 넣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TV를 보면서 애가 셋이더라고. 1살, 3살, 5살짜리. 올망졸망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신랑한테 당부를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스폰서 수석 다이아몬드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를 모시고 올 테니까 예의를 갖춰라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고 있는 거야. 어쨌든 뭐 그런 사람 한둘 만난 게 아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메 얘기하라고 온 걸 아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 얘기하라고 오셨죠? 근데 저 아메 다 합니다. 아메 다 한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 누구다 그만두고 몇 천만 원 날리고 누구는 뭐 이혼당하고 누구는 뭐 사채서하고 자산을 많어.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아메이 다 한다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메이 다 한다 그러길래 그런 부류주기 하는 줄 알고 그런 저기 얘기하면 그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미 갔으니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좀 특이한 거예요. 아메이 좋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좋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주변에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식사도 얻어먹고 얘기도 들어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뭐 영속적인 소득이 나오고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이 다 아는 거야. 그 피부위가 어떻고 다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이럴 때 제일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메이가 이렇게 해서 나쁘고 그러니까 누가 다 어떻게 피해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걸 내가 설득할 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데 좋은 걸 다 아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건드려 이걸. 좋은 건 안 됐는데 근데 안 하겠다는데. 그래갖고 그래서요 얘가 그러면 뭐 본인이 싫으면 평양 가서도 싫으면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죠. 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 그런 거. 좋은 건 다 아는데 왜 안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그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욱하고 뭐가 올라왔어요. 내가 막내 동생 같아서 귀싸대기한테 날아갈 뻔했어. 진짜로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들한테 눈이 갔어요. 그 1살, 3살, 5살짜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참 애비 잘못 만나갖고 너희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그림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어. 이유가 뭘까요? 책임감. 그거야, 책임감. 한 집안의 가장이 그것도 남자가 가족의 운명을 걸고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의 척도가 쉽다 어렵다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할 거야. 그건 걔도 하잖아. 걔도 아빠 되는 거 해요. 그죠?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가족의 운명을 걸고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의 척도는요 쉽다 어렵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척도가 돼야 돼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걸 슬기롭게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작도 안 한다? 그거는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야.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27년 했다고 그랬죠. 가는 과정 중에 만만하지 않아요. 그 만만하지 않다는 게 뭐 초가리 빗발치는 고질 점령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저 꾸준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 틀어지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만 잡고 그 길만 꾸준히 가서 처음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흙탕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눈물 닦고 엉덩이 털고 다시 한번 가방을 들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27년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리고 꾸준히만 한다면 제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아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제가 확인하고 책임지고 같이 갈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책임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만한 내가 그 결론을 알고 그만한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말이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 절대로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을 가는 만큼 여러분들 그 가는 길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지체됨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복주머니. 이만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암에 27년 해보세요. 그거 보여요. 여기저기 둥둥둥 떠다니고 우리 영신이 복 저기 있는 이거 어마어마해. 세상에 엄청나게 큰 복이 저기 있어. 우리 그 안수민이 있는 복 저기 지금 와서 안수민이 딱 이러니까 복주머니에 딱 와서 머리가 왔는데 이따만해. 그 엄청난 복주머니 있어. 그 복주머니 여는 순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경제 축복, 인성 축복, 그다음에 친구 타임, 시간 축복이 어마만큼 들어 있어요. 그 엄청난 복주머니를 하나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 그릇이 요만해. 누구나 그래야 처음에는 그릇이 작아.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의 크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 복을 그릇에 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복을 줄이든가 그릇에 맞게. 아니면 복에 맞게 그릇을 키우든가. 그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의 방법은요. 복을 줄이는 법이 없답니다. 나한테 줄 복은 그대로 있어요. 키우면 키웠지 줄여지지 않아요. 그 방법은 하나네. 그릇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릇이 커질까요? 내버려두면 그릇이 클까? 나이가 들면서 그릇이 커질까요? 그릇을 내버려두고 나이만 들면 그릇이 녹슬어요. 그쵸? 그릇을 키우려면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망치질을 해야 돼요. 뚱땅뚱땅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야 그릇이 커집니다. 맞죠? 그런데 두들겨 팰 때 여러분들 그릇 입장에서 볼 때는 간지러울까요? 기분 좋을까요? 뒤지게 아파요. 그쵸? 그 아픈 거를 인내해야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두들겨 패는 것을 감내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아멘 얘기해서 거절당했어. 그때 서운함이 있어. 또 와서 얘기했더니 아멘 얘기하려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말래. 그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A라는 친구가 그러는데 너 아멘 얘기하면서 인성이 변했다고 그러더라. 너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 거기서부터 더 오는 자괴감, 슬픈 거 있죠? 그거 이겨내는 게 두들겨 받는 과정이에요. 낚시터 가갖고 내가 저수지에 빠져서 건져낸 놈이 있어요. 내가 어찌 보면 그 친구한테 생명 은인 그쵸? 그 은인한테 아멘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멘의 사업은 참 특이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아멘만큼 그래요. 생명의 은인도 못 알아봐. 그런 거예요. 원래 피를 나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큰 누나가 중개방송에서 동생들한테 다 얘기해서 아멘 얘기하고 근데 제품도 사지 마라. 아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교통까지 다 끊어버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특히 그래요. 이상해요. 아멘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참 희한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럴 때마다 거절 한번 당할 때마다 반품 한번 받아서 자괴감 느낄 때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 그릇이 하나씩 커진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밖에서부터 큰 거절을 당해서 슬픈 자괴감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속이 시원하게 울래. 펑펑 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졌을 때 눈물을 닦고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라. 그대의 앞에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헤쳐나가면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있을지니 그 말을 믿고 그 길을 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봤거든요. 깨지고 뜯길 때 포장마차에서 간처럼에 소주 한잔 마시고 울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39살 때였었어요. 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거야. 아유 딱해라 젊은 사람이. 아유 젊은 년 많어. 괜찮아. 오해한 거야. 혼자 앉아갖고 소주 마시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죠? 그 나이에 울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 실현당하는 것밖에. 그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줌마 아멘 아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릇이 나중에 이만해져요. 그랬을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스갯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요 로또 1등이 당첨됐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슴이 그 심장이 약해서 할머니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까봐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장 할머니하고 친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맡아서 가게 한 거예요. 할머니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할머니 얼마 전에 로또 사셨지요? 샀지. 만약인데요. 그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그럴 일 없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1등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뭐 반을 뚝 띄어서 교장 선생님 드려버리지 뭐.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 규모 15만 명 그리고 한 달 매출액 50억 연봉 13억 딱 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는 건 좋지. 근데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두질을 하고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복을 지금 내가 받을 복을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줬으면요 저 감당 못했어요. 지금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간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분명히 아멘 아름답고 좋은 사업이에요. 행복하고 가치가 있고 그야말로 비전이 철철 넘쳐오르는 그런 좋은 사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진행되지 않아요. 계산된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요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또 묻고 또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옛날에 데모할 때 불렀었던 노래가 생각나요.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가면서 죽은 사람 많았어요.
진짜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실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와 내 파트너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결국 함께하는 사람 돌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전부 도달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고 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거절당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깨지고 뜯기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반품당해서 들어온 것도 감사해야 돼요. 파트너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여행을 도전했는데 못 갔어. 그것도 감사해야 돼. 아직 그릇이 안 됐구나 생각해야 돼.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매사에 기뻐해야 돼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받을 복을 그저 저절로 받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싶죠? 네.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싶죠? 네. 그리고 나와 함께 정말 뜻이 맞는 친구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춰서 그 21세기에 걸맞는 전 진짜 귀족이라는 거 되고 싶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 경제적으로도 축복받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행 아메에서 보내주는 그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 다 가고 싶죠? 네. 그러면 아메 하세요. 아메 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끝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갈 겁니다. 모든 걸 준비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갈게요. 약속할게요. 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